그래서 어저께 드린 그 예상 문제라고 드린 거 있는데 예상 문제 아니고 그냥 총정리예요. 근데 총정리 하기 전에 좀 설명드릴 게 조금 있어서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내일 저기 이제 시험 보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의사항 뭐 이렇게 큰 거는 아닌데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이제 내일 시험 보러 가시면 당연히 마스크는 착용하죠. 네, 마스크 착용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가시면은 입실하기 전에 체온 측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체온 측정이 끝나면 스티커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스티커를 왼쪽 가슴 위에다가 붙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안 붙이고 있으면은 체온 측정 안 한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꼭 그거 시험 끝날 때까지 꼭 붙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물티슈 줄 거예요. 그럼 그 물티슈 가지고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책상 같은 거 본인이 닦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협회에서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거 드리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입출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군데로만 왔다 갔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내일 시험장 가시면 제가 요거는 프린트 할 때 잘 안 드렸었는데 시험장 가시면 이제 시험 순서가 있어요. 요거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일 날짜가 적힐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몇 회예요? 99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A형을 받으실 수도 있고 B형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A형과 B형의 차이는 이론 차이예요. 이론 순서. 문제는 똑같은데 뭐 A형 1번이 뭐 B형 6번에 가 있다거나 이렇게 위치만 다르고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솔직히 A형이 더 좋긴 해요. 왜냐면 A형은 무조건 재무액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B형을 받으면 원가를 먼저 풀 수도 있고 부가세를 먼저 풀 수도 있어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시간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수 나오는데 요 페이지 수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많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파본일 때도 있고 급수를 엉뚱한 걸 갖다 줄 때도 있어요. 난 전산세무 2급 봐야 되는데 전산회계 2급을 갖고 온다거나 이런 일도 간혹가다 생기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험 순서 보시면 제일 먼저 USB 줍니다. 그래서 요 USB 들어가시면 요거 있어요. 요렇게 두 개 있어요. 여기에서 못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텍스. 네. 여기 다 있어요. 순서. 여기에서 텍스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USB 꽂은 다음에 잘 안 되시면 손들면 감독관이 도와줍니다. 이거 뭐 컴퓨터마다 좀 어떤 컴퓨터는 연결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험표 뽑으시면 수험번호 있죠? 네, 그거 내일 정확하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 입력한 수험 정보는 수정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넣을 때 정확하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시험지 봤는데 A형이 있고 무슨 형이 있어요? B형.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캡처 오늘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어저께는 저것 때문에 어저께는 저거 뭐지? 잘 안 돼서 오늘은 안 할게요. 오늘은 할 게 많으니까. 뭐 캡처 하루 안 한다 그래서 잘못되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제 유형하는데 요때부터 중요해요. 총 페이지 수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총 페이지 수 확인만 하지 마시고 넘기면서 문제도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분들 보면 진짜 페이지 수만 봐요. 근데 넘기다 보면 우리 문제 쉬운 것들은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간단한 것들. 아니면 최소한 뭐 만약에 조회야. 그러면은 뭐 여기는 월계표, 여기는 거래처 원장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머리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넘기다 보면 뭐 분계 간단한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식으로 천천히 넘기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보세요. 꼭 페이지만 볼 건 없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감독관을 어떤 감독관 만났냐에 따라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평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시험지를.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시험 시간 전 문제를 뭐 할 것?
풀지 말 거. 근데 여기부터 이제 감독관 역량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감독관은 풀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감독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볼펜만 들지 마세요 이런 감독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난리 왕난리 치는 감독관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감독관 잘 만나면은 5분 10분 더 풀 수도 있고요. 감독관을 잘못 만난다라기보단 철두철미한 감독관을 만나면 90분 60분 딱 정해진 시간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12시 전에 주무시고, 예, 어차피 시험이 아주 일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조금,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보는 게 조금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자기 전에 보는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조금 더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오늘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마 새벽 1, 2시까지는 눈을 뜨고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뭔가 좀 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오늘 뭐 저녁에 문제 푸는데 요거 못 풀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런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카톡을 보내던가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되도록이면 메일로는 하지 마세요.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인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서.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처음 시험 시작하면은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가셔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한 다음에 답안 저장 눌러보세요. 왜냐면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종종 설치는 되는데 저장이 안 되는 USB가 있어요. 예, 이거 뭐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간혹 가다가 거의 컴퓨터 문제인데, 예, 저장이 안 될 때가 간혹 가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답안 저장 누르고 시작을 하세요. 예. 그리고 이 답안 저장 눌렀을 때 모두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어떤 컴퓨터는 10초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컴퓨터는 한 1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시면은 앉자마자 키보드하고 마우스 확인 좀 하세요. 키보드가 너무 뻑뻑해. 그러면은 손 들고 자리 이동을 하든가. 왜냐면 너무 뻑뻑한 거는 또 잘 안 쳐지잖아요. 그 다음에 마우스 잘 움직이는지, 특히 숫자 잘 눌러지나 한 번씩 꼭 확인하시고, 왜냐면 저희는 주로 타자 조금 치고 숫자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 그런 사람도 봤었어요. 난 프로게이머인 줄 알았어. 네. 자기 집에서 마우스하고 키보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안 열리는 데 있어요. 네. 본체 거기 아예 못 열게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거기는 열려갖고 난 진짜 프로게이머인 줄 알았어요. 프로게이머들이 갖고 다니는 그 가방 있잖아요. 키보드 가방. 그거 들고 와갖고 분해하고 조립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시험 보러 왔나 보네? 그런 줄 알았었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좀 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수능 관련돼서도 뭐 빌런 막 이런 게 발생하긴 했는데, 좀 같이 시험 보는 분들도 좀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기 15분 전부터 퇴실이 돼요. 그래서 빨리 나오란 얘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빨리 푸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나갈 건데, 그러면 조금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아는 거 먼저 푸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전산회계 1급은 50분 전후면 거의 다 풀 거고, 전산 세무는 한 70분에서 80분 사이면은 거의 다 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다 풀었다 그래서 나오지 마시고 꼭 확인 작업 한 번씩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예상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회계상의 거래인 거, 이거 왜 넣어놨냐면 종종 이거 물어보잖아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그래서 계약,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은 거래가 아닌데요. 이거 물어보면 그냥 분개하면 돼요. 그래서 분개가 되면 거래고, 분개가 안 되면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4번은 분개가 돼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광고료 10만 원을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그러면 광고 선전비 얼마예요? 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요? 현금 1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별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제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기억 안 나는 거는 다시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있다라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정의 어떻게 됐었죠? 네,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그리고 그냥 제 예상인데 왠지 전산세무 2급보다 전산회계 1급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예상으로. 왜냐면 앞에 합격률 때문에. 예, 그러면 전산세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근데 쉽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합격률이 높으면 기출문제에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왠지 좀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였었죠.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은요, 거기에 있는 거 잠깐 보시면 1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 아닌 거 물어봤죠.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거기 보시면 2번에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가 아니고 누가 져요? 경영자가 지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지금까지 시험 3번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답 아닌 적도 있긴 있었는데 요렇게 문제 유형으로 해서 나온 적은 한 3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잠깐 보시면 기업의 재무상태가 재무상태표고요. 경영성과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이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이 뭐예요? 현금 흐름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죠. 그래서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맞습니다.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밖에 없어요. 손익계산서하고 나머지들은 다 일정 기간입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시면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이 매년 누적될수록 주주의 몫인 뭐는 커진다고요? 자본은 커지는데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시험장 갔을 때 자본 관련돼서 모르겠으면 여기 다 있어요. 계정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가시면 여기 왼쪽에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가 다 자본이에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자본하고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그 2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우리 현금만 인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그 현금만 인정하는 걸 무슨 표라 그래요? 현금 흐름표라 그래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무슨 주의라고요? 현금주의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만 인정하겠다? 현금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라 그랬잖아요. 발생주의는 외상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금주의는 뭐만 인정하는 거예요? 현금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걸 뭐라 그래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려면은 뭐 써야 돼요? 네, 돈 써야 되죠. 그래서 비용이 없이 수익은 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와갖고 야 돈 안 쓰고도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든지 돈은 써야 돼요. 뭐 전화요금이라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돈 안 쓰고 돈 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번 재무상태표에 안 나오는 거 물어봤는데요. 재무상태표에 나올 수 없는 건 요게 나올 수 없습니다. 뭐가 나올 수 없냐면은 가계정은 못 나와요. 가계정이 가짜 계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계정이요? 가짜 계정. 가짜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가짜 계정은 총 3가지가 있으세요. 몇 가지가 있으세요? 3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얘네들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그래서 2번입니다.
근데 왜 나오면 안 되냐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우리 현금 과부족은 돈이 많거나 적을 때, 가지급금은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모를 때, 그 다음에 저기 가수금은 돈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셋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르는 거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여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정확한 것만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그 밑에 보시면 대손충당금. 우리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있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죠. 또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나 무슨 어음, 받을어음.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지금 앞에 적고 있는 거는 프린트 다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 빼고, 그래서 대여금이나 뭐여, 미수금. 그래서 프린트 해드리고, 혹시 모르니까 메일에다 보내놓을게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을 푸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워서 푸는 방법. 그래서 여기 외상매출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받을어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여금도 있죠.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아니 4번이 아니고 3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대손이라는 건 돈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외상매출금 돈 받아야 되죠? 받을어음도 돈 받아야 되죠? 근데 선수금은 이미 뭐 했죠? 받았죠? 그러면 받아야 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푸시냐면은 여기에서 컨트롤 F로 찾는 거예요. 1번의 외상 매출금인데 외상 매출금 밑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대손 충당금.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대손 충당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답은 3번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선수금 보시면은요. 선수금 밑에는 대손 충당금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총 3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외워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F.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보시면은요. 한강은 기말에 외상매출금 2천만원. 그러면 우리 2천만원에 몇 프로래요? 1%래요. 그러면 2천만원에 1%면은 얼마예요? 네, 20만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거 나오는데, 거기 1페이지, 이거는 나오면 조회 쪽에 나와요. 네. 우리 이거는 많이 했었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슨 가액이요? 장부가액. 네, 요거처럼 매출채권 마이너스 대손충당금도 장부가액이에요. 그리고 얘는 나오면 저쪽에밖에 안 나와요. 어느 쪽이요? 조회. 만약에 조회 문제인데 대손충당금이 아니고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대손충당금을 뭐 해주셔야 된다고요? 빼야 돼요. 왜냐면 대손충당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뭐라 그러냐면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하는 분이에요? 빼는 분이에요? 빼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진 않은데 이거 나오면 왜 못 푸냐면 풀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 왜냐면 뭐 나올지 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2페이지. 그리고 이런 건 설명하면서 저도 나왔으면 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는데 뭐 나올지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입니다. 무슨 증권이요? 단기매매증권.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저희가 많이 풀어봤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1번 문제 A사 주식 보시면 A사 주식은 30만원이 25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 떨어졌죠? 그러면 5만원 뭐예요?
손실. 그 다음에 B사 주식 18만원이 20만원 됐죠. 얼마 올랐죠? 예, 2만원 올랐죠. 그래서 2만원 뭐요? 이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그래서 정답은 3만원 뭐예요? 손실이에요. 왜냐면 5만원 떨어지고 2만원 올랐잖아요. 그러면 3만원 뭐예요? 손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다음은 한강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시장성이 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이 문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은 시장성이 있다라고 나오면 단기 매매고요. 시장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요것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되게 친절할 수도 있지만 불친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불친절할 때 나오는 문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취득할 때에 1000주에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1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만원. 그 다음에 뭘로 샀는지 모르니까 현금으로 볼게요. 현금 1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기말에 2,000원이 됐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10만원인데 얼마가 돼버렸어요? 20만원이 됐죠. 그래서 얼마 올랐죠? 10만원 올랐죠. 단기 매매증권 무슨 이익? 평가 이익. 근데 지금 물어본 게 평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 얼마냐 물어봤기 때문에 10만원, 10만원에서 얼마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20만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1번. 제가 거기 다 답은 달아놨어요. 그리고 요건 좀 알고 계세요. 시장성이 있다라고 나오면 뭐라고요? 단기 매매. 그 다음에 시장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뭐라고요? 매도 가능 증권. 요것도 좀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보시면 지금 문제는 요겁니다.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재고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계속기록법, 실질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무슨 법이요? 혼합법.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가 결정 방법. 하나씩 계산한다. 뭐예요? 개별. 먼저 들어왔다. 선입. 나중에 들어왔다. 후입.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 실지 쓰면 뭐요? 총평균법. 그 다음에 물가 뭐 할 때요?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뭐하다? 크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커요? 선입선출법인데 종종 전산세무에는 이것도 나오죠. 물가 뭐 했을 때요? 하락도 나오죠. 그래서 물가 하락 시에 매출 원가만 선입선출법이 크고 나머지는 누가 커요? 후입선출법. 앞뒤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 쪽에서는 이것도 좀 중요해요. 뭐도 중요하냐면은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는 뭐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일 때. 그래서 비정상 붕괴도 제가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일 땐 영업, 외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요 붕괴. 비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붕괴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붕괴를 해 주셔야 되냐면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 다음에 대변에 재고자산. 그래서 뭐 원재료가 될 수도 있고 제공품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적요 몇 번이요? 8번. 무슨 대체? 타개정 대체. 이렇게 붕괴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 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무슨 법이요? 저가법. 어디서 회계 처리? 매출원가. 그래서 거기 재고자산 관련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답은 2번인데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높은 경우. 높은 경우는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면은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높은 경우에요? 낮은 경우에요? 낮은 경우에요. 왜냐면 무슨 법 쓰기 때문에? 저가법.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2번. 왜냐면 높은 건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가 될 수도 있고 제조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상품이면 요거는 매입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품을 팔 수도 있지만 못 팔 수도 있죠? 제품 팔 수도 있죠. 제품을 팔 때에는 무슨 원가가 되는 거예요? 제조원가. 왜냐면 제품이라는 게 만들어서 파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것도 좀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유형자산 관련 문제.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 그러면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1년 넘어야 되고 영업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가 있어야죠.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형태 있음 없음 갖고 장난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은 뭐가 있어야 돼요? 효익.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1번 영업활동을 위하여 맞아요. 근데 거기 2번 보시면 무슨 목적이라고 되어 계세요? 판매 목적. 이건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판매 목적이면은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네, 2번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 목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 관련된 건데요. 기기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죠.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2번 보시면 2번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토지의 취득원가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라고 나오면 뭐예요? 세금과 공과. 그리고 적십자 회비는 뭐라고요? 기부금. 이런 것도 같이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쭉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하는 시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뭐 새로운 걸 더 풀 수는 없어요. 갑자기 새로운 거 푼다 그래서 풀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밑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에 가고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그리고 앞에 잠시만 봐주십시오. 이것도 분계 문제 나올 때 됐습니다. 우리 토지나 건물 있죠. 이걸 영업용으로 쓰면 토지 건물이에요. 근데 지문에 비영업용, 그 다음에 투자용 이렇게 나오면 무슨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투자 부동산. 이것도 나올 때 됐습니다. 요즘 안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4번 사용 중인 건물의 철거 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업의 비용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감가상각.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관련 문제 1번 오른쪽 끝쪽에 첫 번째 줄 끝쪽에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래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지문에 나오면 거기에 아무 내용 없으면 무조건 그거는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거기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초기의 비용을 많이. 우리 저기 정액법 있죠.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정률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은 비용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비용이 뭐예요? 감가상각비예요. 뭐라고요? 감가상각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이 됩니다. 4번이 아니고 2번 정률법.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인데요. 감가상각 나왔는데 모르겠으면 두 개만 찾으세요. 체계적하고 무슨 적이요? 합리적. 그럼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요거는 글씨로만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관련된 게 이론 문제에 나오면 항상 체계적이고 합리적. 요게 거의 답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유형자산의 정확한 가치평가 목적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연수를 매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현재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현재 흐름, 현금 흐름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부에 1000만원이라고 써있다 그래서 10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간을 뭐하기 위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뭐냐면은요, 우리 그때 쪽지 시험도 봤었는데 계산 문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정액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정률법은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연수.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참고로 지금까지 계산 문제는 요 세 가지는 나온 적 있어요. 그리고 요 내용연수의 합은 예제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3년이야.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 다음에 처음에는 3년이겠죠. 남은 내용연수가 아직 몇 년 남았으니까 3년 남았으니까 예제를 들어드린다면. 그래서 내용연수의 합은 만약에 5년이래. 그러면 1부터 몇 가지 더하세요? 5까지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요거는 공식으로 물어본 적은 있어요. 계산 문제 나온 적 아직은 없습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그래서 이중체감법이에요. 몇 배니까요? 2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량 비례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뭐예요? 단기 생산량이었었죠?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 이론에 나오는 경우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기 때문에 뭐가 딱 나온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무형자산이에요. 우리 무형자산은 이렇게 외웠었었죠. 식별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어권은 무슨 창출 안 돼요? 자가 창출 안 된다. 무슨 취득만 가능? 돈 주고 사는 것만.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몇 년이네요? 20년.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는 무슨 법 쓰자?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래서 또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도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감액손실. 무슨 손실이요? 감액손실. 시험 문제에 감액손실 나오면 무조건 인정한다, 인식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감액손실이 뭐냐면 갑자기 금액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감액손실로 처리를 할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연구비는 비용인데 개발비는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가 창출된 영업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것도 좀 같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은요, 개발비는 자가 창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 이 얘기는 틀린 거예요. 모든 무형자산은 자가 창출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발은 자가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참고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 한 번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것도 보시면 4번 무형자산은 5년 이내 아니에요. 몇 년 이내요? 20년. 그리고 정액법으로 생각해야 한다가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쓴다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2번처럼 나오면 그냥 컨트롤 뭘로 하시라고요? F. 그게 가장 속 편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컨트롤 F로 푸십시오. 그러면 정답은 4번 되죠. 우리 매출채권 두 가지 있었잖아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매출채권에 뭐하고 뭐 있었었죠? 배상 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을어음. 그리고 이건 기본이니까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이라고 있으세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는 공식을 외우세요. 매출액 마이너스 배출 원가는 배출 총 이익.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뭐요? 영업이익. 근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우 저는 공식이 안 외워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시면 우측에 공식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결론은. 왜냐면 정답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거기 1번 보시면은요. 다음 손익계산서 항목 중 영업이익에서 뭐 한 거요?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때 만약에 영업이익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거는 똑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공식 아느냐 모르느냐, 요거를 이제 첫 번째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또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원가는 포함이죠. 공식에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기 복리후생비도 포함이에요. 근데 이자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기 접대비도 포함이에요. 접대비 판관비니까. 기부금 별도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도 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영업 외예요. 뭐라고요? 영업 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360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매출총이익 얼마 있어요? 10만원. 그 다음에 접대비로 얼마 있었죠? 만원.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은 더하거나 빼시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영업 왜니까 영업이익하고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기부금도 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잖아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8만 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인데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뭐 물어보냐면은 공식 아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관련돼서 준비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맞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자본 관련 문제. 그래서 자본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여기 가서 찾으세요. 여기 보시면 자본금부터 어디부터요? 자본금부터 여기까지예요. 이익잉여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뭐와 관련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네, 자본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다음 거 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은 1번에 자본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외웠었어요. 맞추려고 저희 시험 문제. 그래서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요렇게 외웠었었죠.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컨트롤 F 하시면은 정답은 4번 나옵니다. 이익잉여금은 거기 뭐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조정으로 나와요. 어디로 나온다고요? 자본조정.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거기 보시면 2번에 별표 하나만 치세요. 근데 요 별표는 중요해서가 아니고 요거 잘 틀려서.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자본금 물어봤잖아요. 뭐 물어봤어요? 자본금. 그러면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지금 액면가 보시면은요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액면가 얼마라고 되어 계세요? 10,000원.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아무 말 없잖아요. 아무 말 없으면 한 주예요. 몇 주라고요? 한 주. 네,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하면 얼마 나와요? 10,000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인데 이 문제 나오면 대부분 분들이 2번이나 저기 4번 많이 찍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공식을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라고요? 액면가액. 그거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번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었었죠. 결손금 무슨 순서요? 처리 순서. 외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은요. 임해 적립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 마지막에 뭐요? 자본 잉여금.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시면은 몇 번 나와요? 1번 나오죠? 그래도 이런 거는 잘 기억하셨다가 안 틀리게끔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은 저것 때문에 넣어놨어요. 뭐 때문에 넣어놨냐면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전입. 전입이라는 말 있죠? 전입 나오면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전입하고 똑같은 말이 대체예요.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대체.
그래서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두 가지가 두 개를 바꿔주라는 뜻이에요. 뭐하라는 뜻이라고요? 두 개를 바꿔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무슨 금이요? 자본금.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들었잖아요. 자본은 불변.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줄어들었죠.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금은 뭐요? 증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번 적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적어 드린 적이 있었죠? 배당에는 두 가지. 돈으로 준다. 현금 배당. 주식으로 준다.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 있어요? 줄 때. 그래서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모여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모여 배당금.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한 적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회계 처리하지 않고 수량과 단가만 모여 재계산한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거기 부채 관련된 거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뭐 이거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음 중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컨트롤 뭐요? F로 찾으십시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우리가 퇴직금 받으려면은 몇 년 동안 일해야 되죠? 1년 이상 일해야 되죠. 그래서 퇴직금 나오면은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비유동부채.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거기 밑에 있는 개별원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